녹화 눌렀고 유튜브로도 틀어줄까? 유튜브로도 틀어주겠습니다. 잠깐만요. 유튜브 잠깐만, 왜 얘가 멈춘 것 같아요. 유튜브 주소를 갖다가 채팅창에 올려줄 테니까 잘 안 보이면 글로 가서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 이 학기 때 평가나 이런 것들은 쌤이 다 안내했죠? 허동성, 평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안내했지 않나? 뭔 평가요? 2학기 때 평가가 어떻게 되고 뭐 비율이 어떻게 되고 다 얘기 안 했나 내가? 그 국어 선생님은 일단 수행평가 비율이 10%라고 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수행평가 10%밖에 안 돼요? 설명하셨어요, 선생님.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 중간 똑같아요. 비율은 똑같고 뭐 2학기 때 하는 거 수행평가 하는 것만 좀 달라진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 아마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 실제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알겠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제 구정현 선생님이 또 그걸 하시니까. 뭐 1학기 때 사실 내가 했던 보고서 내는 거는 난 너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이제 그냥 한 건데, 원래 수행평가가 좀 정교하긴 해야 됩니다. 나도 나름 정교하거든. 근데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못 하니까. 너네 만들어내는 거 진짜 많은데. 자, 여튼 됐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는 그냥 자습 줬고,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실 첫 수업인데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에 제 2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얘기. 알겠습니까? 제 2차 세계대전. 이게 사실 앞에 있던 주제들은 뭐 약간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했던 노동운동, 농민운동. 근데 중요한 건데 내가 보면 알겠지만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사실 우리 교과서가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활동을 많이 안 다룹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 좀 주목할 내용은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 그냥 뭐 딴 거 없고 형평운동이 뭔지 제대로 좀 알면 되겠고, 형평운동이 좀 성격이 특이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됐던 이 백정들이 일으켰던 운동이었고, 이게 약간 민족운동이고자 약간 좀 계급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너네 안 봤으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학기 때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2학기 할 시작도 안 했는데. 알겠어. 2학기 때는 생각해 볼게. 어쨌든. 근데 어려운 게 좋다니까. 100점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결코. 아니, 선생님 점수가 30점 정도 했었다니까요. 기말고사가 조금 어렵긴 했는데 뭐 이제 한국사에서 어려운 파트는 다 지나왔어. 사실은 다 지나왔고, 이제 남은 거는 미군정기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어. 나머지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시 얘기하지만 동성아, 정근대사로 돌아갑니다. 아마 기말고사 때 그 부분은 포함될 것 같아요. 자, 일단 2차 세계대전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남은 게 해방이야. 해방. 우리가 해방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우리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해방된 것도 맞지만 사실 이거 강대국 간의 전쟁이었던 이 2차 세계대전이 일본에 패배하면서 사실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 계기는 사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일단 배경. 뭐라고? 배경이 좀 설명이 좀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배경 좀 이해하시고요. 일단 과정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과정이 1939년에 사실상 시작한 거고 1945년에 끝난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39년이 37년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여튼 이 기간에 어떻게 전쟁이 전개됐는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아니지만
이제 이 당시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제 이제 마지막 막바지였던 병참기지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던 계기가 이유가 뭔가를 이해하는 어떤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거라서 특히 이런 부분은 좀 그냥 좀 알아야 되고 이건 좀 크게 뭐 그냥 이렇게 그랬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 다음 시간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 뭐라고? 이렇게 결과 2차 세계대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뭐 딴 거 없죠. 뭐 우리가 해방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그것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세계사적 의미에서 2차 세계대전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의미와 결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후 처리 과정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전후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독립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2차 세계대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을까? 하동성 2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지? 그거 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요. 그 파쇼다 뭐고 사소한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거 아닌데 사소하지 않은데 그거 나 혹시 너 그 뭐고 사라예보 사건을 기억하는 거 아닌가 또 헷갈려가지고 하동성 자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그거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대답하기 어렵겠죠. 이거 학자들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류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한 이 1차 세계대전의 어떤 배경을 들어보라 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내가 정리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얘기가 있어 사실은. 근데 이거는 꼭 빼먹을 수 없어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경제대공황입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거 경제대공황 들어봤니? 장지우 아니요. 장지우한테 물어봤는데 응? 경제대공황 들어봤니? 사회시간에 배운 적 있죠? 네. 김웅 되게 여드름 터뜨리지 말고 경제대공황 기억납니까? 사회시간에 배운 거. 뭔 일입니까? 김웅 무슨 일이었죠 이게? 되고 있네. 김웅 이게 뭔 일입니까?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봐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김웅 딴짓 하지 말고 김웅 샘말 듣고 있니? 예. 이게 뭔 일이었어요? 너네가 알고 있는 만큼만 경제대공황 사회시간에 나왔지 싶어. 미국에서 시작된 거. 맞았어요. 그것만 해도 다음 거 그래도 뭐. 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 맞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모기 맞죠? 모기. 모기지로. 모기지론 그건 2008년 금융위기. 주는 거. 그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알죠 선생님. 그건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고 이거 아직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또 그걸 또 알고 있습니까? 좀 알죠. 1929년에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벌어진 이제 경제 위기인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많이 얘기하면 뭐 사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게 과잉 생산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20년대가 이제 다시 평화로우면서 평화로우면 그렇다. 사람들이 공장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걸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필요한데 이거 부족하면은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지 어느 순간 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충격적인 어떤 경제 위기를 갖다가 처음 겪어본 거예요 이 당시에. 알겠습니까? 경제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 나빴다 이게 순환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너무 심한 거야 이게.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각국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일단은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 얘들아.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방법이 있죠. 뭐냐면 식민지에다 물건을 갖다 팔면 되는 거예요. 식민지에다 물건을 갖다 팔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물건들을 못 오게 막아버리고 영국이면 영국 식민지에다가 영국 물건만 사서 쓰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방법.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걸 갖다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 블록 경제라 부릅니다. 블록. 그냥 글자 바꿀까? 이 블록 경제라 해가지고 경제 체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보호무역처럼 자국의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갖다 파는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식민지가 없는 나라를 어떡할까?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 식민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적은 나라들. 적을서 리를 별로 없어요. 됐습니까? 작은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극복해 나가야 했을까? 일단 식민지가 많이 없던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나라? 미국이 있었죠. 미국. 자, 미국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했냐면 극복하려고 했냐면 극복했다고 결론 낼 수 없어요. 이거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뉴딜 정책. 이것도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니? 뉴딜 정책. 배웠다고 하더라고. 나 이거 애들한테 설명 줄줄이 하다가 쌤 이거 배웠다고 하길래 뻥 잤는데. 강민채, 뉴딜 정책 들어본 적 있습니까? 뉴딜. 네? 뉴딜 정책,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 이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 하동성에게 물어봐야지. 하동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면 다 꺼져. 뉴딜 정책.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원래 있잖아. 원래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있어가지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사서 쓰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국가가 많은 걸 하잖아. 전기도 만들고, 맞죠? 국가가 또 만드는 건 뭐 있니? 가스도 생산하고, 또 뭐 만드는, 옛날에는 철도 사업도 했잖아. 철도도 하고, KT도 하고, 통신 사업도 하고, 경제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정부는 그런 게 아니라 야경 국가라 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거야. 치안과 국방.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국가가 뭔가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했던 이 뉴딜 정책은 국가가 물건을 사가지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목사업 벌여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이제 일으키는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됩니까? 계획경제가 이런 거거든. 모든 경제를 갖다가 국가가 다 이제 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갖다가 도입한 게 뉴딜 정책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경제쌤이 아니라 너네 언어와 용어로 쉽게 설명을 못 해줍니다. 나는 역사쌤이라 가지고. 학습이 부족한 거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뉴즈벨트. 알겠습니까? 이런 정책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래도 부자니까 이게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골 때리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냐면 독일. 오케이? 그 다음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진짜 독일은 식민지가 있었니 없었니? 김웅 어디 갔노? 김웅 왜 김웅! 왜 돌아서 있니? 자는 거야 지금? 헐. 김웅! 야, 애들 이거 화면 켜라고 내가 강요는 안 하는데, 보고 있다고 믿고 그냥 안 하는데, 얘들아. 녹화도 하고 있고, 다시 볼 수 있게도 해주고,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집중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 혼자 수업하는 느낌 좀 쓸쓸합니다. 알겠어요? 김웅아, 독일에 식민지가 있니, 없니? 독일은 식민지가 없죠? 왜 없지? 져가지고. 그렇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너네 민족 자결주의가 이런 나라들 식민지 다 독립하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2차 세계대전 패전한 이후에 식민지 다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안 그래도 빚이 많았는데, 안 그래도 1차 세계대전에 책임을 지고 엄청난 빚을 프랑스에 지게 됩니다. 전쟁 배상금으로. 그것도 못 갚고 있는데 또 경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제 위기가 닥치고 정치가 불안해지면 이상한 또라이들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알겠습니까? 우리 허경영 선생님처럼. 허경영 알죠? 얘들아? 장지우 듣고 있니? 네.
허경영 또라이 같잖아요. 투표하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한테. 근데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난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당시 히틀러는 경제 위기와 이 추락해버린 독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존심을 자기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막 떠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히틀러가 최고 집권자가 되어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설명은 너무 기니까. 어쨌든 독일에는 히틀러가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이 독일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나치즘이라고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딴 거 없죠 뭐. 독일 민족의 우월성, 알겠습니까? 이런 걸 내세우면서 주변국을 침략해 들어가는 거지.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라고, 알겠습니까? 파시즘. 무솔리니가 먼저 등장했는데 사실은 무솔리니가 어쨌든 극단적인 어떤 반공주의와, 알겠습니까? 단합, 전체주의라 불러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전체주의. 네,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런 정치가들, 알겠습니까? 히틀러는 잘 알죠? 타동성.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갖다가 당연시하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히틀러 여자쌤도 놀았잖아요. 히틀러가 뭐라고? 히틀러가 사실 여자였다 뭐 그러면서 그래갖고 뼈 해보니까 그건 사실 히틀러가 아니었고 그런 거 몰라요. 너 서프라이즈 봤구나 또.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뭐 그런 데서 봤죠. 아이, 그래 물론 뭐 그런 건 재밌긴 한데 일단 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히틀러는 뭐 달의 뒷면에 뭐 중국 히틀러 뭐 그런 거 있다. 그런 히틀러가 만든 우주선이 거기 있다 뭐 이런 얘기. 맞죠. 히틀러 당시 독일의 모습이 정말 이상하긴 합니다. 정말 좀 독일이 너무 셌거든요 사실. 독일의 어떤 기술력이 그 정도를. 그리고 히틀러가 또 UFO 만들었다 썰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썰도 있죠. 그런 막 네. 정파. 히틀러가 진짜 그 당시 독일이 왜 그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됐을까? 원래 아인슈타인도 독일 사람이잖아. 맞죠? 아인슈타인도 독일에서 공부하던 애인데 히틀러의 탄압을 유대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미국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 시대, 그러니까 히틀러가 문제가 아니고 독일이 왜 그렇게 과학 기술이 발전했는가는 걔네들 전통을 좀 살펴보면 이해는 가요.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대가 생긴 게 어디지 압니까? 유럽에서 공대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베를린 공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대학에 공학을 갖다가 대학 과목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은 철학하고 종교거든요. 신학, 철학과 신학 이런 것들을 문학 이런 것들을 대학 과목으로 생각하지. 뭐 공학 이런 거는 대학 과목이 아니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좀 생각이 달랐다고. 독일은 최초의 공과대학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거야. 뭐 원래 너네 잘 모르지만 독일이 탱크 만들던 그런 나라인데 당연히 자동차 잘 만들죠. 벤츠 이런 거. 독일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BMW 맞죠? 얘네들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전체주의 지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전쟁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냥 더 다른 반 수업할 때는 더 얘기 많이 해줬는데 뭐 나는 재밌으나 당신들은 이해도 못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등장했다. 자, 이제 결론. 2차 세계대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것밖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대공황을 맞이하면서 각국에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데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경제 체제를 해가지고 극복하려고 그랬었고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 하여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갖다가 자본주의 체제에 접목시킵니다. 케인즈주의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뉴딜 정책이 등장하고 식민지도 없고 뭐도 없는 나라들은 이런 파시즘, 나치즘이 등장해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다시 단결시키고 전쟁을 얘기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정치체제가 등장했던 이게 20년대 상황입니다. 20년대 말 30년대 상황이었다고.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은요.
일본도 이 당시 정치가 이상해집니다. 20년대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시절이라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에 다이쇼 시절은 그랬거든요. 의회주의가 좀 이제 발전하나 싶었는데 얘들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 군국주의로 흘러들어요. 군국주의. 알겠습니까? 만주사변이 일으키더만. 1931년에 만주사변 일으키더만. 나중에는 1937년에 전쟁, 중일전쟁까지 일으켜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30년대는 전 세계가 전부 다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알겠습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유럽에는 전체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정치가 좀 혼란해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다고요. 자,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두 번째,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이라 하는 건데, 그런 건 내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뭐 너네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근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 불가침 조약 이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둡시다. 1937년.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잘했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은 좀 알아둬야 돼요. 이게 39년 알겠습니까? 1939년인데 이게 맞아요. 독일하고 소련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독소 불가침 조약.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계사를 다 훑어야 되니까 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소련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독일이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사실 얘네가 내세운 게 뭐냐면 반공이었어요. 반공.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사회주의 혁명, 그러니까 뭐 러시아 혁명의 어떤 되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어. 자본주의 체제가 자체가.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막 얘네들은 또 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있고 이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늘 이게 엄습하고 있었는데, 이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은 독일을 갖다가 히틀러를 처음부터 적으로 생각 안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반공을 내세웠으니까. 반공. 그 소련하고 적이었으니까. 이러니까. 근데 뜬금없이 독일하고 소련이 불가침 조약 맺은 거야. 얘들이 뜨악했죠, 뜨악.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히틀러가 계획하는 건 사실은 자기네 영토 넓히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와도 손잡는 그런 이상한 또라이 정치 체제야. 그래서 영국이 경고하죠. 너네가 만약에 오스트리아까지 합병했는데, 이 당시 이 히틀러가.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막 합병해 나가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폴란드까지 침공하면 더 이상 우리가 참지 않겠다. 우리 전쟁한다. 폴란드 침공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히틀러는 어떻게 했을까? 히틀러는 1939년에 드디어 독일이 어디를 침공할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요.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먹더라도 전쟁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히틀러 계산에는. 왜냐하면 이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을 겪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전쟁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안 하려고 계속 피했던 거야. 결국 히틀러는 그걸 이용해 먹은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전쟁을 선포하죠. 영국이. 알겠습니까? 전쟁 시작되자마자, 근데 놀랍게도 히틀러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프랑스가 밀려버립니다. 한 방에. 마지노선 뚫려버리고 그냥 프랑스가 점령당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점령당해버렸고, 요 이전에 39년 이전에 내가 1937년에는 이미 뭐라고? 일본도 이렇게 군국주의자들이 중국을 침략하고 난리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어쨌든 39년부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일본은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여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인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던 것만 하나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1941년이에요. 1941년에. 초반에 독일이 이미 너무 막강했습니다. 프랑스 다 점령해버렸고. 이해됩니까? 근데 영국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 당시에 섬나라다 보니까 이걸 뭐 바다 건너, 나폴레옹도 그랬다시피 건너가 점령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결국 41년에 독일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독일이 이 소련을 공격합니다. 소련을 공격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 소련은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 맺어가지고 서로 공격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히틀러는 이제 소련을 공격한 거죠.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소련의 남부지방이
러시아 남부지방이 우크라이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그 지대가 곡창지대입니다. 식량의 식량 생산에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유전도 있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건 얘들아 누가 참전하게 됐을까?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독일 히틀러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히틀러를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때 한국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식민지죠 뭐. 41년 민족 말살 정책 하면서 막.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응? 민족 말살 통치 너네 기억납니까? 조선의학회 사건.